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161번 노인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비타민 D 합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골다공증, 뼈 골자에 마늘 다자 구멍 공자, 뼈에 골질이 빠지면서 구멍이 송송 난 거죠. 구멍이 송송 났을 때 지나치게 큰 압력을 받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다가 이빨이 깨지죠. 저작하는 압력에 의해서 어금니가 깨지는 거죠. 골다공증이 무서운 이유는 이렇게 치아의 손실까지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부 표면에는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 에르고스테롤이라는 물질이 햇빛을 받으면 합성이 돼요. 비타민 D3로 합성이 돼서 우리 몸의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죠. 그래서 우리 몸의 칼슘을 뼛속에 끌어당기고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는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D예요. 그런데 비타민 D는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비타민 D 주사를 맞거나 또는 비타민 D 기능식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햇볕을 쪼인다.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볕을 쪼이면 햇빛을 쪼여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 D 합성에 장애가 생겨요. 그래서 햇빛을 쪼여서 건강해지고 싶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차단제 없이 얇은 옷을 입고 햇빛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양산도 받지 않으셔야 되죠. 피부 표면을 완전히 햇빛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D3가 많이 생기는데 대신 피부는 좀 까매지겠죠. 162번 대상자가 음식이나 물을 삼키기 힘들어하는 증상은 연하는 꼴딱꼴딱 삼키는 것을 말하죠. 뒤에 곤란이 붙으면 삼키기가 어렵다. 연하 곤란, 호흡 곤란, 곤란이 붙으면 어렵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연하 곤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하고 질질 흘리는 것을 말해요. 163번 대상자의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통증은 우리 60주의 세포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건강해요. 그런데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는데 문제가 생기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죠. 심장 근육도 세포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전신에 피를 뿜어내는 아버지인 심장도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먹어야 그 모양을 유지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소를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면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죠. 가슴 흉자, 가슴이 아프다, 흉통, 협신증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흉통이다. 흉통. 이렇게 흉통이 빈번한 환자들이 갖고 다니는 약이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약이에요. 자, 이렇게 흉통이 심할 때 협신증의 증상이 있을 때 니트로글리세린은 혀 밑에 녹이거나 또는 스프레이로 뿌리거나 또는 요즘에는 패치로 붙이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혈관 확장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쓰게 되면 혈관이 30초 이내에 벌어지면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피가 가서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전달하여 심장 근육의 괴사를 막을 수가 있어요. 164번 천식 대상자의 기관지 경련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은 천식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기관지가 약하게 태어나신 분들이죠. 기관지가 쉽게 가려움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천식이 있는 분들은 차가운 공기도 알러지가 될 수가 있어요. 건강한 사람도 따뜻한 데에다 찬 데 나가면 기침이 나오죠. 그러니 천식이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가을, 겨울은 천식 환자에게 매우 힘든 계절이기도 해요. 정답은 3번 가을 찬 공기에 노출되는 것. 165번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소변이 나오는 요도를 압박하죠. 그래서 방광에 고여있는 소변이 요도라는 길을 통해서 시원하게 나오지 못하죠. 아무리 힘을 주어도 포물선을 길게 그릴 수가 없고 방광에 가득 찬 소변을 시원하게 비우지를 못해요. 잔뇨가 늘 남죠. 그래서 5번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온다.
이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전립선 비대증이고 전립선 비대증의 대표적인 증상의 정답은 소변을 볼 때 금방 나오지 않고 힘을 줘야 한다. 그래서 남성의 노년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전립선 비대증을 하찮게 보시면 안 돼요. 자, 잔뇨가 방광에 남게 되면 남아있는 잔뇨끼리 음모를 꾸며요. 방광염이라는 음모를 꾸미죠. 방광염이 생겨서 항생제 치료를 받아요. 그리고 먹고 또 좋아져요. 좋아졌다가 또 걸려요. 이렇게 여러 번 염증의 반복이 되게 되면 방광벽에 암세포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사사로운 전립선 비대증이 원인이 돼서 방광암에 걸리는 일이 자주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성 노인의 삶의 질을 망가뜨리게 하는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가능한 늦게 생기게 하고 덜 심하게 하려면 이제 음주를 좀 줄이셔야 되고 혈관의 손상을 일으키는 흡연을 좀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비대해지면 기름기가 남아 돌죠. 이 남아 돈 기름기가 또 전립선을 또 비대하게 만드는데 또 공을 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건 나이를 들수록 더 중요한 일이에요.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 자, 166번. 낙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서해부와 대퇴부에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환은 고관절, 골절이죠. 우리가 이제 넘어지게 되면 엉덩이 쪽에 압력이 실려요. 우리 몸의 중심이 허리이고 그쪽의 뼈가 무겁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미 골다공증이 있어요. 그러니 뼈가 잘 부서지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고관절 골절이다. 167번 식사 전에 대상자의 입안을 헹구어 주는 이유는 입안을 헹구게 되면 식욕을 돋아주고 그리고 사례를 걸리는 것을 좀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사례 방지. 168번 보행 준비를 위해 대상자가 똑바로 서 있도록 연습시키고 선 자세에서 좌우로 천천히 체중을 이동시키는 목적은 우리가 걸으려면 먼저 균형을 잡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정답 1번 균형 잡기입니다. 균형 잡기. 169번 의식이 있는 노인 대상자의 낙상 예방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들이 낙상이 생겨서 낙상이라는 사건이 발생하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골절이에요. 이미 골다공증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노인에게 있어 낙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죠. 그래서 외재적인 환경을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2번 흐트러진 물건을 정리한다. 걸려 넘어질 만한 물건을 정리한다. 문턱을 없애도록 한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도록 한다. 170번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 기능을 하므로 충분히 섭취해야 하는 것은 노인이 아니더라도 살아있는 생명체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물과 공기와 햇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물이다. 자, 물은 우리 몸의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적당한 체온을 조절하고 수액의 밸런스를 맞춤으로써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물입니다. 물. 물은 적어도 하루에 2000cc는 마셔야 돼요. 우리 성인의 소변이 24시간 소변량이 거의 1400cc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1000cc가 넘는 소변을 보기 때문에 빠져나간 만큼 채워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 2000cc, 1500에서 2000cc의 소변을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어도 1500은 먹고 있어요. 갈증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갈증이 날 때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액체를 마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500은 기본적으로 채워지고 있고요. 거기에서 욕심을 조금 더 내서 500cc 더 먹는다면 우리가 노화에도 도움이 되죠. 그리고 기관지 질환, 그 다음에 배설 장애와 관련된 질병에도 물의 섭취는 도움이 됩니다. 171번 변비가 있는 대상자의 배변을 돕는 방법은 변이 지나치게 비정상적으로 꽉 찬 걸 변비라고 하죠. 배출한다, 변을, 배변, 똥 싸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배를 마사지 해주는 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으로 밀어줘요. 시계 방향으로 복부 마사지. 172번 위암으로 항암 치료 중인 대상자가 메스꺼움이나 구토를 호소할 때 도움이 되는 식품은 우리가 항암 치료하면 속이 울렁거려요. 부작용으로 요즘에 나온 항암제는 그나마 예전보다 많이 울렁거림이 가라앉았어요. 그래도 속이 미식거리죠. 그럴 때 우리가 속이 미식거릴 때 가라앉히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탄수화물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나라에는 이런 크래커나 비스켓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임신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들은 생쌀을 씹어 먹었어요. 또는 누룽지를 먹었죠. 탄수화물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5개 중에서 골라라 그러면은 크래커나 비스켓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짭짤한 크래커, 짭짤한 크래커, 또는 크래커가 없으면 누룽지가 정답이겠죠. 173번 오랜 기간 침상에서 지내는 대상자에게 적합한 침구류는 오랜 기간 침상에서 지내는 대상자 두 글자로 와상이라고 하죠. 와상. 자, 침구의 무게에 물리면 그것도 욕창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이불, 통풍이 잘 되는 소재. 그래서 정답은 2번 가벼운 이불. 무거운 이불을 오랫동안 쓰게 되면 등에 압력이 쌓여서 등에 욕창이 생길 수가 있어요. 174번 대상자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쾌적하다는 것은 햇빛도 잘 들고 공기도 상쾌한 거죠. 자, 그래서 2번 자연 채광을 한다. 자연 채광을 햇빛이죠.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한다. 자, 175번 대상자와 대화하는 태도로 옳은 것은 우리 대상자가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하면 그때그때 반응을 보이면서 경청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4번 머리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인다.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 반응도 안 해. 그러면 이야기할 그 맛이 안 나죠. 그리고 기분이 좀 나쁘죠. 내 이야기에 듣지 않는구나. 그리고 건성으로 듣는구나.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어머나 어머나 하고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면 좋아합니다. 176번 대화 중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때 나 전달 표현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나 전달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렇죠. 내 생각과 의견을 예쁘게 말하는 거예요. 예쁘게, 기분 나쁘게가 아니라 예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정답은 5번 제 이야기에 반응이 없어서 답답해요. 예의 바르죠. 177번 장기 요양 인정서에 포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으면 의료보험 카드같이 생긴 종이를 줘요. 그게 바로 장기 요양 인정서예요. 자, 4번 장기 요양 급여의 종류 및 내용이 담겨 있다. 178번 요양보호사 업무 중 기록의 주된 목적은 기록을 하게 되면 근거가 남죠. 3시간 일한 거, 2시간 일한 거, 8시간 일한 업무 내용이 남아요. 서비스의 목록이 담죠. 그래서 이 기록이 때에 따라 어떤 불상사가 생겼을 때 법정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는 것을 게으르게 하지 마시고 기록하는 걸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기록을 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기록을 하다 보면 업무가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자, 4번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179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사례에 자주 걸리면 그렇죠. 이전보다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주도록 한다. 그래서 잘 삼키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천천히 먹이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사례에 자주 걸리면 이전보다 더 걸쭉한 액체 음식을 제공한다. 이제 우리가 완전한 말기가 되면 음식을 삼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 말기가 되어도 비위관 영양액을 주입하게 돼요. 비위관 영양 콧줄을 꽂게 됩니다. 180번 치매 대상자에게 적합한 옷은 3번 부드럽고 편안한 옷, 그리고 앞뒤를 바꿔 입어도 되는 옷, 그리고 입기 편한 옷, 이런 옷이 좋은 옷이죠.
181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대상자의 속도에 맞추어 대화한다. 자, 치매는 입력과 꺼내 쓰는 출력이 잘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하고 천천히 반복해서 말한다. 182번 석양증후군이 있는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서 불안한 행동을 보일 때 옳은 대처 방법은 해질녘, 자, 해가 떨어질 때 어두워지면 그분이 강림하시는 거죠. 자, 그럴 때 밖이 어두운 걸 모르게 다른 데 정신을 팔게 하는 거죠. 5번 좋아하는 놀이를 함께 한다. 183번 죽음이 임박한 대상자의 신체적 변화로 옳은 것은 죽음이 가까이 오니 우리 모든 장기들이 이제 기능을 멈추려고 해요. 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소변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이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소변량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장기들이 기능을 멈춰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력도 무력해지죠. 그래서 5번 근육이 무력해지면서 대변이나 소변을 저절로 보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임종을 준비할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신호이죠. 184번 왜 하필이면 나야 세상 사람 모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라며 화를 내는 대상자의 임종 적응 단계는 이것은 왜 하필이면 나야 이거는 분노예요. 분노. 아니야 이거는 부정. 왜 하필이면 나야 분노.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죽긴 너무 억울해요.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남은 인생은 봉사하며 살게요. 타협. 자, 의사가 와서 얘기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임파선에 전이가 심하고 간에도 다 전이 돼서 의사인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하면 운다. 우울. 그리고 그래 어떻게 인간이 태어나서 영원히 사니 다 한 번씩 가는 길이지 나도 가야지 라고 받아들인다. 수용. 185번 대상자가 의식을 잃으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로 옳은 것은 1988에 나오는 덕선이처럼 한다. 저리 비켜 하고 다칠 만한 물건은 치워주고 그리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입에 거품이나 음식물이 있다면 걷어내도록 한다. 자, 그래서 2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혀가 기도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개를 더 옆으로 돌려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186번 다음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기술은 대상자 아들이 여행을 가자고 해서 손자들도 함께 가자고 했는데 잘했는지 몰라 요양보호사 좋은 생각 같네요. 손자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지지하기 대상자 이야기에 지지했어요. 편들어줬어요. 좋아요. 187번 장기 요양기관의 서비스 절차이다. 가로 안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해놓고 가로 하나를 빼놓으면은 대부분은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이 답인 경우가 좀 많아요. 자, 그래서 서비스 신청 접수를 했어요. 그러면 접수하신 개똥이의 그 서비스를 어떻게 줄 건지 플랜을 짜죠. 플랜을 짜서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자의 보호자가 그것을 보고 아 좋아요 저 계약할게요 하고 사인을 하는 거죠. 또는 보호자나 또는 본인이 나 이런 서비스 받을래요 라고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실시하죠. 그리고 나서 서비스를 잘 줬는지 못 줬는지 점검해요. 자, 그래서 신청 접수 그 뒤에는 바로 상담이 갔으면 계획이다. 그래서 5번. 그래서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그리고 이 서비스를 내가 받을래요 하고 계약 그리고 실시 그리고 모니터링 점검이다. 188번 다음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방법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상자가 뒤에서 요콩하고 엉덩이를 만졌다. 일단은 싸다기를 한 대 때리고 3번 엉덩이를 만지시면 안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단호가 정답이에요. 189번 휠체어를 접는 올바른 순서는 자, 이 순서 접는 거 라 휠체어에 잠근 장치로 잠근다. 자, 그 다음에 휠체어를
가운데 시트를 딱 올리면 이제 접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순서를 보면 휠체어에 잠근 장치로 잠근다. 그 다음에 발 받침대를 올린다. 그리고 휠체어에 시트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팔걸이를 잡아서 접어서 놓으면 돼요. 자, 그 필 때는 휠체어의 시트를 딱 누르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라, 가, 다, 나입니다. 190번 침상 이동 돕기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두 사람이 침대 양편에 마주 서서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와 등 사이에 다른 쪽 팔은 둔부와 대퇴 사이에 밀어넣어 두 손을 맞잡고 동시에 하나 둘 셋 대상자를 이동시킨다. 정답은 5번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기입니다. 침대 머리 쪽으로 올리기. 191번 다음의 대화 중 요양보사의 답변으로 적합한 것은 대상자 영감이 죽은 후에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을 못 자. 자,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그러면 요양보사 선생님 예의 바르고 예쁘게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된 말을 찾으시면 돼요. 정답은 5번 많이 무서우셨어요.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예의 바르고 대상자의 마음을 헤아렸죠. 192번 방문 요양 서비스 진행 중 제가 대상자의 보호자가 디펜드 기저귀 재사용을 요구할 때 윤리적 대처로 옳은 것은 이 기저귀가 값이 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쌌을 때는 말려서 다시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데 이 기저귀가 또 이게 성인의 오줌량은 많죠. 그래서 또 이제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봉투값도 많이 나가요. 자, 그랬을 때 내가 이 기저귀 비용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좀 오줌 많이 쌌을 때 빼주세요.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 그렇죠. 정답은 5번 기저귀 재사용이 해로운 이유를 설명하고 기관에 보고한다. 이런 말이 정답이에요. 자, 194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겨주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눈에도 물이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그리고 귀마개 솜으로 귀를 막아주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귀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귀마개 솜으로 막아준다. 195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식 자변기로 옮길 때 자변기의 위치와 요양보호사가 지지해 주어야 할 대상자의 부위는 2번 건강한 쪽. 자, 자변기 위치는 건강한 쪽이죠.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환자를 앞에서 잡든 뒤에서 잡든 환자를 잡을 때는 허리를 잡는다. 우리 몸의 중심인 허리를 잡는다. 그래서 자변기는 건강한 쪽에 놓고 우리는 대상자를 잡을 때 허리를 잡도록 한다. 정답은 2번이에요. 건강한 쪽 허리. 자,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무슨 딸그락 소리가 좀 녹음이 돼요. 그건 뭐냐면 저희 집에 얼음 정수기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도 지나서 정수기를 잠가 놨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얼음 떨어지는 소리가 지금 계속 나요. 자, 그 소리가 조금 사이사이에 녹음이 돼요. 자, 196번 튜브형 이동 욕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1인용이에요. 잡고 일어서면 안 돼요. 힘이 없고 그래서 구멍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구멍 날 만한 이물질이 없는 곳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평평하고 이물질이 없는 장소에서 사용한다. 자, 197번 요양보호사의 손 씻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2번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지르며 씻는다. 흐르는 물에 문지르며 씻는다. 30초 이상 싹싹 씻는다. 자, 198번 대상자의 배설물 처리 과정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옳은 것은 자, 4번 배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찌찌예요. 모든 찌찌. 근데 우리 찌찌는 우리 몸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찌찌는 단백질이다. 그래서 배설물이 묻었을 때는 찬물로 씻고 더운 물로 헹군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배설물을 만질 때는 일회용 장갑을 착용한다.
199번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 장기간 누워있는 대상자는 두 글자로 와상이라고 하죠. 와상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살과 살, 뼈와 뼈가 부딪히고 맞닿지 않게 하는 것. 그래서 살과 살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쿠션을 대주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준다. 200번 왼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서로 옳은 것은, 자, 계단을 내려갈 때 지팡이 짚고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죠. 그래서 우리는 공식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지팡이, 불편한 다리, 왼발, 그리고 건강한 다리. 내려갈 때, 계단을 내려갈 때, 버스를 내려갈 때, 요즘에는 버스로 많이 나와요. 계단이나 버스나 똑같죠. 자, 지팡이, 왼발, 오른발. 그런데 이게 계단이나 버스나 똑같은데 이렇게 풀 때는 계단인데 버스로 나오면 또 오메 이것이 또 무엇이요? 이렇게 또 헷갈리시거든요. 헷갈리지 마시고 지팡이 짚고 불편한 다리, 건강한 다리.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자, 200번, 201번 질식 위험이 있는 대상자가 바나나를 요구할 때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으깨서 준다, 갈아서 준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숟가락으로 긁어서 준다. 그래서 여기서 갈아서 준다, 으깨서 준다가 없으면 그 비슷한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숟가락으로 긁어준다. 숟가락으로 긁어준다. 202번 비위관 영양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코에서 위까지 관을 넣어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 그것을 비위관 영양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갑자기 차가운 것을 주면 안 되죠. 1번 영양액은 실온 정도로 데운다. 우리 체온 정도로 데운다는 거죠. 미지근하게 해서. 203번 안연고 투여 후 대상자의 눈꺼풀 밖으로 연고가 나온 경우 처리 방법은 깨끗한 솜으로 닦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생리식염수에 적신 멸균 솜으로 닦아낸다. 204번 적은 용량의 물약을 구강으로 정확하게 투여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물품은 구강은 입이에요. 경구 입이에요. 입. 구강, 경구, 입 같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자, 주사기, 바늘을 뺀 주사기로 조금씩 넣어준다. 구강으로 넣어준다. 경구로 넣어준다. 입으로 넣어준다. 자, 205번 대상자의 식욕을 증진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우리가 식사할 때 환경이 깨끗하면 우리도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자, 그래서 식사할 때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5번 식사 전에 청결한 환경을 조성한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